한겨울 런던의 차가운 저택, 멀쩡한 대리석 바닥을 걷어내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는 왜 난데없이 바닥을 뜯어내느냐며 고개를 저으십니다. 지금부터 그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이기적이라기보단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살았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제서야 알게 되다니 제가 얼마나 갇혀 살았는지 짐작가시죠? 저는 엘리너라고 합니다. 영국 상류층 집안 출신이죠. 규칙과 격식을 철저히 따르는 게 우리 집안의 전통이며 항상 품위를 지키는 게 최우선이라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귀족 자제들만 다니는 기숙사 학교에 보내졌습니다. 특권을 가진 삶이 뭔지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아침마다 하얀 셔츠와 다려진 교복을 입고 고풍스러운 기숙사 복도를 걸어나가는 제 모습을 떠올리면 가끔 웃음이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살면서도 행복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삶은 그렇게 규칙적이고 평온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관절염을 앓고 있어요. 그때부터였죠. 저를 괴롭히는 통증이 삶의 이면을 얼룩지게 만든 건요. 제 관절은 늘 얼음처럼 차갑고 겨울이 오면 통증이 심해져서 밤마다 이불을 꽁꽁 덮고 지내야 했습니다. 관절이 욱신거리는 날에는 혼자 방 안에서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도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은 런던 외곽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 살았는데요. 그 집이 얼마나 차갑고 싸늘했는지 몰라요. 저택의 크기와 화려함은 자랑할 만했지만 난방이 제대로 되는 날은 거의 없었죠. 벽난로는 거실에만 있어서 대부분의 방이 항상 얼음장 같았습니다. 제 어머니도 저와 같은 관절염으로 고생하셨는데 늘 런던의 겨울은 사람을 죽인다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매년 따뜻한 나라로 휴양을 가야만 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따뜻함이란 아주 먼 이야기였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간 후에도 제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교실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벽돌 건물의 냄새가 났고 학생들은 각자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죠. 저는 제가 가진 특권과 지위가 당연하다고 여겼고 평민들과 섞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 제가 한국인 대학원생, 태성을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분명 어딘가에 있어야 할 자료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서 짜증이 났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구석에서 어떤 남자가 책 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게 보였어요. 검은 머리에 단정한 안경, 옷차림은 깔끔했지만 격식을 차리려 애쓴 흔적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죠. 혹시 이 책 어디 있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 자료라면 저쪽 세 번째 책장에 있을 겁니다. 같은 분야라 제가 본 적 있거든요. 놀라웠습니다. 그는 제가 찾는 책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책에 대해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저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서둘러 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게 태성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사람이구나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며칠 뒤 또다시 그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도서관이 아니라 캠퍼스 카페였어요. 태성은 혼자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뭔가에 몰두한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저는 커피를 들고 얼떨결에 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번에 도서관에서 뵀죠? 고맙습니다. 그 책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니었어요. 좋은 결과 있으셨다니 다행이네요. 그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따뜻했고 굳이 저를 돕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 옥스퍼드에서 에너지 시스템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 저는 문득 태성이 어떤 과제를 준비하길래 그렇게 몰두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카페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끊임없이 메모를 적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뭔가 대단히 중요한 주제인 건 알겠는데 그 열정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달까요? 그래서 그의 발표가 열린다는 강의실을 조용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약간 두근거렸어요. 태성이 준비한 내용을 몰래 엿보는 기분도 들었고 동시에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강의실 문을 살짝 열고 뒷자리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곳엔 이미 많은 학생들이 앉아 있었고 태성은 칠판 앞에서 슬라이드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발표가 시작되자 그의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전통 난방기술,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자연을 이용해 효율적인 열순환을 만들어낸 혁신적 기술이며 현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온돌? 저는 처음 들어본 단어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태성은 흙, 돌, 황토를 사용해 열을 전달하는 온돌의 원리를 설명하며 그 효율성과 친환경적 특성을 강조했어요. 그는 단순히 기술적인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온돌이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풀어내고 있었죠. 그의 발표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느새 저는 그의 설명에 빠져들어 메모까지 하고 있더군요. 이 사람이 이렇게나 깊이 있는 주제를 연구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발표가 끝날 무렵 학생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하구나. 그리고 그 순간부터 태성을 보는 제 시선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태성을 찾아갔습니다. 온돌 정말 흥미롭네요. 특히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요. 그게 정말 지금도 쓰이고 있나요? 그는 제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한국의 전통주택, 한옥에서는 여전히 온돌을 사용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현대 건축에 적용해서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전통 에너지 시스템 탐구 워크숍에서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참석하시면 한국 온돌에 대해 더 많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 워크숍 강연 혹시 제가 함께 준비를 도와드려도 될까요? 온돌에 대해 더 배우고 싶기도 하고요. 태성은 잠시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배울 점도 많을 거고요. 그렇게 우리의 공동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온돌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지만 태성이 가진 그 따뜻함과 열정이 궁금했습니다. 몇 주간의 자료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태성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온돌에 대해 진짜로 이해하려면 직접 한국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태성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야 너무 고맙죠. 온돌은 단순히 기술이나 구조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한옥에서 직접 그 공간의 온기를 느끼고 사람들이 어떻게 온돌을 활용해왔는지 경험해봐야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죠. 만약 한국에 같이 가신다면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그의 확신에 찬 반응은 제 마음을 한껏 들뜨게 했습니다. 책이나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온돌의 진짜 모습을 마주할 기회라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준비가 단순한 연구를 넘어 한국에서 온돌의 숨결을 느껴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제 첫 느낌은 이건 정말 다른 세계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처럼 잿빛 하늘과 고요한 분위기를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나오자마자 화사한 햇빛과 분주한 사람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공기에서 느껴지는 묘한 따뜻함이 저를 맞이하더군요.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이곳은 분명 내가 알던 유럽의 도시들과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활기차 보였어요. 그리고 그 활기는 도심 속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태성은 북촌 한옥마을로 저를 안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한국 전통 건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온돌도 여기서 체험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한옥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옛날 한국 사람들이 살던 집이라고만 들었죠. 그런데 북촌에 도착하자마자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옥마을 입구에 발을 들이자마자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즈넉한 골목길에 줄지어 늘어선 전통 가옥들, 나무 문살이 고스란히 드러난 집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제가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싱긋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조화를 중시해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솔직히 영국에서는 전통 건축을 보존한다고 하면 보통 따로 외곽으로 밀려나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는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한 공간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태성은 저를 한옥 체험 숙소로 안내했는데요. 그곳은 정말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온돌 체험을 위해 준비된 구들방이 있다는 말에 기대가 됐죠.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바닥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아직 열기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운 바닥조차 부드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날 저녁, 태성은 한옥의 구조와 온돌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며칠 동안 온돌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하며 이론적인 구조와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태성이 직접 도면을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하자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돌은 바닥 아래에 구들장을 놓고 그 아래로 불길이 지나갈 통로를 만들어 열을 전달하는 구조예요. 연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열기가 바닥 전체로 고르게 퍼지죠. 바닥은 따뜻해지고 연기는 굴뚝을 통해 빠져나가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살짝 의아했습니다.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그런데 태성은 마치 제 속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따뜻한 바닥이 아닙니다. 온돌은 열효율이 정말 뛰어나요. 불을 적게 떼도 오랜 시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죠. 게다가 구들장과 같은 자연 재료로 만들어져 환경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굉장히 앞선 시스템이에요. 그 말을 듣자 저는 지금까지 자료 조사를 통해 텍스트와 이미지로만 접했던 온돌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자료에서 봤을 땐 이해가 안 되던 부분도 이렇게 도면으로 보니 훨씬 실감나네요.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특히 신기해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죠? 온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화유산이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 가능한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가는 동안 저는 태성의 진심이 담긴 열정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히 연구자로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온돌에 대해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자 드디어 구들방에 불을 지폈습니다. 숙소 주인이 직접 장작을 넣고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방식으로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 바닥에 살짝 손을 대봤는데요. 놀랍게도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바닥이 그냥 조금 따뜻해졌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열기가 방 전체에 퍼지더군요. 누워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따뜻함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온돌 효과이군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에서 제 방은 항상 차가웠고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추위를 느꼈던 제게 이 경험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단순히 방이 따뜻한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온기가 스며드는 그 느낌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통증 없이 푹 잘 수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마치 저를 품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숙소 주인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통 한식 아침상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따끈한 된장국, 갓 지은 밥,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차려진 식탁은 정말 눈이 즐거웠어요. 그리고 첫 숟가락을 뜨자 그 맛이 어찌나 감탄스럽던지 제가 맛있다라는 말을 연발했을 정도입니다. 그 모습을 본 태성이 웃으며 말했죠. 한국 음식에도 정성이 들어가요. 온돌이 몸을 따뜻하게 한다면 음식은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정성을 쏟는 것 같았어요. 아침을 먹고 난 뒤 태성은 한옥의 건축적 특징에 대해 더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나무와 흙, 돌이 어떻게 어우러져 집을 이루는지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집들이 단순히 전통적인 집이 아니라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떠나는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 차갑게 살았구나. 그 차가움은 단순히 집이나 날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제 마음이 그렇게 닫혀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달랐어요. 바닥이 따뜻했고 음식도 따뜻했고 사람들도 따뜻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태성 그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따뜻한 세상을 만나게 된 건 어쩌면 그 덕분이었겠죠. 대전에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태성을 따라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연구소 건물 자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솔직히 저는 처음엔 조금 의아했어요. 전통 난방 기술인 온돌을 연구하는데 이런 첨단 시설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의문은 태성의 설명을 들으면서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태성은 저를 데리고 연구소 내부를 안내했어요. 그는 손짓으로 커다란 시뮬레이션 장비와 실험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전통 온돌의 구조를 분석하고 현대 건축에 적용할 방법을 연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온돌의 열 전달 원리를 응용해서 친환경 바닥 난방 시스템을 개발하는 거죠. 그의 말투는 진지했지만 열정이 묻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인상적이던지 저도 모르게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그의 열정에 감염이라도 된 것처럼요. 연구소의 실험실 한쪽에서는 실제로 온돌 구조를 재현한 모형이 작동 중이었습니다. 태성은 모형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전통 온돌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보세요. 바닥 아래로 지나가는 연도가 열을 전달하면서 그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는 손가락으로 모형을 가리키며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작은 모형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그 단순해 보이는 구조가 이렇게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놀라웠거든요. 전통적인 방식은 열 효율이 좋아요. 연료를 적게 써도 오랫동안 따뜻함이 유지되거든요. 태성이 덧붙이며 실험 데이터를 보여줬는데 그 수치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에너지 낭비가 적으니 현대 건축에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죠. 특히 지속 가능한 건축이 중요한 요즘 시대에는 더욱 의미가 있답니다. 그는 설명을 하면서도 가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는데 그게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학생이 아닌 친구에게 설명하듯 배려가 묻어났거든요. 태성의 열정적인 태도는 연구소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 근무했었다는 동료들이 모두 밝은 얼굴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며 태성이 이곳에서 어떤 존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연구소에서는 온도를 다른 난방 시스템과 비교하는 실험이 진행 중이었어요. 태성은 실험 결과를 정리하며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보세요. 기존 난방 시스템은 열이 대기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온돌은 열이 바닥에 고스란히 머물러 있죠. 이게 바로 온돌의 강점입니다. 그는 컴퓨터 모니터를 가리키며 수치를 보여줬는데 온돌의 에너지 효율이 기존 시스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돌은 연료도 적게 쓰고 환경에도 훨씬 친화적이에요. 지금은 전통적인 방식 대신 전기나 다른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이 원리를 적용할 수도 있죠. 그의 설명은 너무 명확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그의 열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연구소 안에 있다 보니 조금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태성과 함께 있으면 그런 피로조차 잊히곤 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은 태성은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설명이 괜찮았나요? 혹시 이해 안 되신 부분이 있었으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는 늘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죠. 아니에요.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깊이 있는 내용을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다 저는 태성을 바라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근데요, 태성 씨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따뜻함을 절대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제 말에 태성은 살짝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얼굴이 조금 붉어진 것 같기도 했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태성과의 관계가 조금은 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그전까지는 단순히 동료나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날 밤에는 분명히 더 깊은 무언가가 제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거든요. 그의 따뜻함과 열정은 단순히 온돌 연구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움직이고 차가웠던 제 삶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소에서 봤던 따뜻한 온돌 모형처럼 태성이라는 사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천천히 온기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죠. 커피잔을 비운 뒤 우리는 함께 연구소 근처의 밤길을 걸었습니다. 차분하고 고요한 거리에서 우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태성과 함께 걷는 그 순간만큼은 차가웠던 제 삶의 일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온돌이 따뜻한 바닥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마음마저 따뜻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태성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요. 한국에서 런던으로 돌아온 이후 드디어 유럽에서 매년 열리는 세계 전통 에너지 시스템 탐구 워크숍의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태성의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작부터 시선을 잡아끄는 한 장면이 있었죠. 발표가 시작되자 태성은 잠시 마이크를 내려놓고 스크린에 7분짜리 영상을 틀었습니다. 그 영상은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적 응용까지 간단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었죠. 고구려 고분벽화 속 온돌의 흔적, 전통 한옥에서 연기를 내뿜는 굴뚝,
그리고 현대적 온돌 시스템이 설치된 유럽 주택의 모습까지 다양한 화면이 빠르게 전환되면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마지막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온돌 전통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난방의 지혜. 스크린이 어두워지자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 다음 순간 곳곳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고 이어 강렬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태성은 무대로 돌아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연구를 함께하는 동료가 제작한 것입니다. 온돌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해준 그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온돌은 약 200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자연 친화적인 난방 기술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기술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가 첫 문장을 마칠 때쯤 사람들은 이미 스크린과 무대를 번갈아 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조차도 발표를 몇 번이나 함께 준비했지만 그날만큼은 처음 듣는 듯 새로웠습니다. 태성은 이어서 온돌의 역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기원은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고분벽화에도 온돌의 구조가 명확히 묘사되어 있죠. 그는 화면에 고구려 고분벽화 이미지를 띄우며 온돌의 초기 구조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온돌은 생존과 문화의 중심이었죠. 온돌이 만들어낸 따뜻한 방은 가족들이 모이는 공간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 가족 중심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술 설명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온돌이 사람들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었는지를 풀어내는 태성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어당겼습니다. 이제 온돌의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온돌 도면을 띄우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아궁이에서 시작됩니다. 불을 피우면 열기가 연도를 따라 이동하면서 구들장 아래를 데우게 됩니다. 이 구들장은 열을 흡수하고 방출하면서 방 전체에 균일한 따뜻함을 전달하죠. 그는 마치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듯 친절하면서도 간결하게 구조를 설명했어요. 대류와 복사열의 조화 덕분에 열효율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흙, 돌, 목재 같은 자연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경에 부담이 적었습니다. 지속 가능성의 원형이랄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설명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띄어진 도면과 태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완벽히 어우러졌습니다. 온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태성은 현대 온돌 기술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기반 온돌 시스템, 온수 기반 시스템,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된 최신 기술들까지. 예를 들어 이 사례는 태양열과 온돌을 결합한 주택입니다. 태양열로 생산된 에너지를 통해 온돌을 가동함으로써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죠. 그는 유럽의 패시브 하우스와 온돌 시스템의 결합 사례를 언급하며 온돌이 단순히 한국만의 전통이 아닌 글로벌 에너지 위기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돌의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태성은 온돌이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과 건강상의 이점을 설명하며 글로벌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온돌과 비슷한 전통 난방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온돌만큼 구조적으로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시스템은 찾기 어렵죠. 이런 장점 덕분에 온돌은 점점 더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사람들은 점점 더 온돌의 가능성에 매료된 듯 보였어요. 마지막 장이 끝나고 강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우레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죠. 온돌은 과거의 유산이면서도 미래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이 기술이 여러분의 관심 속에서 더 널리 연구되길 바랍니다.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온돌이 다른 전통 난방 시스템과 비교해 어떤 점이 더 효율적인가요? 온돌과 현대 신재생 에너지 기술의 융합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요? 학자들은 태성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며 협업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연구에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저희 팀과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저는 온돌이라는 주제가 이토록 깊은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다는 생각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태성의 발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 온돌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유럽에 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발표를 함께 준비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태성의 발표가 끝난 뒤 우리는 마치 오랜 전투를 끝낸 군인들처럼 마음껏 웃고 떠들며 지난 회포를 풀었습니다. 발표 준비와 연구로 쌓인 피로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더군요. 사실 태성의 발표는 단순한 성공을 넘어 완벽한 승리였죠. 제가 만든 7분짜리 온돌 소개 영상이 첫 장면부터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태성은 그 흥미를 놓치지 않고 멋지게 이어갔습니다. 질문은 끝이 없었고
여러 학자들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다음엔 함께 연구해보자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죠. 저는 그걸 지켜보며 역시 태성 사람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뿌듯했답니다. 우리가 함께 준비한 연구가 세상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런데 그런 기쁨도 잠시 제가 태성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저의 집에 온돌을 까는 일이었죠. 거대한 공사판이 펼쳐졌습니다. 런던 근교의 오래된 대저택에 온돌이라니요. 이건 말 그대로 혁명이었죠. 하지만 태성은 저의 진지한 눈빛을 보더니 이건 단순히 농담이 아니란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저희 집은 꽤 넓은 저택이라 전부의 온돌을 깔 순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 방, 응접실 그리고 가족실 이렇게 세 공간을 온돌로 탈바꿈시키기로 했죠. 계획은 거창했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단호히 말씀하셨어요. 바닥 뜯어내서 난방 깔겠다. 넌 지금 런던에서 한옥을 만들겠다는 거냐? 엄마는 더 격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엘리너, 이 바닥이 몇백 년을 버틴 건축물인 줄 알아? 멀쩡한 집을 왜 공사판으로 만들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태성과 함께 온돌의 역사와 효율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점을 장황하게 설명했죠. 자료까지 보여주며 열변을 토하는 제 모습을 보며 엄마는 한숨을 쉬셨고 아빠는 팔짱을 끼고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결국엔 두 분 모두 알았다. 해봐라 하시더군요. 물론 체념 섞인 표정과 함께요. 공사가 시작되자 집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됐습니다. 바닥을 뜯어내고 구들장 대신 최신식 전기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기까지 매일 공사 소음에 시달려야 했죠. 하루는 엄마가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한 거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바닥에 먼지가 이렇게 쌓였는데 이 먼지가 다 내 머리로 돌아오길 바란다. 전속으로 역시 엄마,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비유를 하시네 싶었죠. 하지만 꿋꿋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몇 주 후 드디어 온돌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는 걸 느낀 순간 그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런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부모님의 반응이었죠. 엄마는 온돌 위에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따뜻할 줄 알았으면 진작 깔 걸 그랬네. 이제 겨울에 양말도 필요 없겠어. 아빠는 슬며시 발을 온돌 위로 내려놓으시며 무심히 한마디 하셨죠. 우리 방엔 왜 안 깔았냐? 다음엔 한국 돌침대라도 사와라. 그 말을 들은 저는 그 자리에서 배를 잡고 웃었어요. 태성도 같이 웃다가 아버님, 제가 돌침대 추천해드릴까요? 하며 농담을 던졌고요. 그렇게 우리 집은 온돌 덕분에 더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온돌 프로젝트가 끝난 뒤 저희는 또 다른 따뜻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전에 저는 늘 익숙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며 살아왔어요. 부모님의 보호 아래 고생은 모른 채로 지냈죠. 하지만 태성과 함께하면서 세상은 훨씬 넓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온돌 연구는 그 시작이었고 앞으로는 더 많은 도전을 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도 자주 갈 거예요. 온돌의 본고장인 한국에서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따뜻한 겨울을 준비하며 온돌이 깔린 집에서 결혼 준비까지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온돌처럼 늘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삶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엘리너 씨의 이야기를 통해 온돌 문화의 따뜻한 정과 감동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매력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나누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예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